네, 다음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두 팀의 대결입니다. 사실 두 팀 모두 올 시즌 우승 후보라는 네.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근 전적을 봤을 때는 제주도 그렇고 네. 서울도 그렇고 너무나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중에 전북을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그쵸. 전북에는 무지막지하게 강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최근 5경기 성적이 1승 2무 2패입니다. 네.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 공격이 상당히 시즌 초반에 굉장히 매끄러웠었어요. 굉장히 다채로운 공격을 발휘했었고 좌우 측면이라든가 중앙을 넘나들면서 상대방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었었고 그리고 세트피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면서 상대가 수비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네. 많이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제주 같은 경우는 공격이 좀 예전보다 많이 단조로워졌어요. 좌우 측면에 의지를 많이 하고 좌우 측면에서 계속 크로스를 올리지만 사실 박스 안에서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공이 들어오다 보니까 득점이랑 연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쉽죠. 이런 상태에서 이적 시장에서 마르셀로나라든가 황희수가 떠나갔고 네. 그리고 조용영이라든가 백동규는 여전히 징계로 네.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공수에서의 전력 누수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봤을 때 네. 제주로서는 역시 분위기를 바꾸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야 돼요. 그쵸. 일단 전북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바꿔놨기 때문에 이 맨디라든가 안현범이라든가 그리고 네. 윤빛가람 영입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빛가람이라든가 진성웅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좀 더 좋은 호흡을 보여주면서 공격적에서 유력을 발휘해야 되지 네. 않을까. 네. 사실 그 수비 쪽은 오반석과 알렉스가 중심이 돼서 네. 이 3백에서 4백으로 변화를 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안정감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네. 실점을 하는 경기가 너무 많잖아요. 네, 특히 그 수비 쪽에 있어서 굉장히 특히 역습에 좀 많이 취약한 모습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수비 전환이 됐을 때 미드필더와 그 수비 라인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역습을 취함에 있어서 공간을 조금 더 활용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형태로 조금 놔두는 경향이 좀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수비형 미드필더라든가 아니면 센터백이 그 공간을 조금 메꾸면서 지연을 하면서 수비를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수비 전선이 네. 확실히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고, 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서울은 최근 포항 경기는 조금 예전에 서울의 그런 문제점이 조금 더 보완됐다고는 봤었습니다. 특히 오스마르를 굉장히 수비형 미드필더로 배치를 했었는데 예전 오스마르를 수비형 미드필더 배치했을 때는 풀백도 올라가고 오스마르도 올라가면서 공간을 굉장히 많이 노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포항과 경기에서는 풀백을 굉장히 전진시키지만 오스마르는 굉장히 뒤에 후방에 배치하면서 양쪽 밸런스를 맞추면서 공격을 나가다 보니까 좀 수비 전환에 있어서도 오스마르가 1선으로서 저지를 잘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나오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애매하다고 얘기하는 게 분명히 강팀의 강한 면모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소위 얘기해서 슈퍼매치라든가 전북전이라든가 그쵸. 이런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네.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쵸, 네. 근데 그것이 상당히 특이한 것이 공격 쪽도 봤을 때 대한과 박주영, 네. 윤일록 이런 선수들의 활약상을 봤을 때 나쁘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물론 올 시즌 대한의 득점력이라든가 박주영의 득점력을 봤을 때 서울은 확실한 해결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그럼에도 대한과 박주영, 윤일록이라면 여기에 뭐 이상호라든가 네. 조찬호라면 공격 라인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쵸. 그만큼 또 날카롭고요. 네. 여기에 뭐 하대성과 이명주가 있으면 좋겠지만 두 선수 모두 지금 부상으로 못 나오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주세종이라든가 여러 선수를 미드필드에 배치시키고 있고 이번에는 오스마르를 위로 올렸는데 저는 오스마르하고 곽태일을 중앙 수비로 배치시키는 거는 안 좋다고 봐요. 네. 일단 둘 다 스피드의 문제를 드러낼 수가 있기 그쵸, 때문에 네. 둘 다 노련하고 워낙에 잘 풀어주긴 하지만은 스피드의 문제가 있다면 뭐 서울을 상대로 다 역습에 의해서 공격을 전개시키는 경우가 그쵸. 많으니까 네.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어떻게 본다면 경기에서 기복이 좀 심한 팀이 된 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제가 애매하다고 얘기하는 게 공격이 약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네. 수비가 또 흔들린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네. 경기를 치르다 보면 아니 왜 저런 수비가 나오지? 네. 왜 저기서 득점을 못하지?
이런 장면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저는 좀 그 부분을 결정력의 부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격의 옵션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슈팅을 많이 날리는데 문제는 그 결정을 못 짓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대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박주영과 윤일록이 정말 수차례 특히 박주영이 내려와서 2선에서 때리고 윤일록과 박주영이 스위칭하면서 뒷공간 침투해서 윤일록이 때리고 그런데도 골이 거의 안 들어가더라고요. 하지만 대안이 들어오면서 골이 그나마 터져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조금 더 해결사가 부족해서 좀 흐름을 타지 못하고 결국엔 수비 문제로 나타나서 골을 허용하고 약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안입니다. 네. 그렇죠. 왜 은하수 양이 대안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도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네. 홍선홍 감독 대안을 좀 더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러면 이 경기. 네. 저는 그래도 제주가 홈에서는 정말 강한 모습을 그래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조금 경기력이 들쭉날쭉한 것 같고, 그래서 제주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서울이 제주에 강합니다. 네. 네. 그리고 서울이 올 시즌에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도 네. 강팀에는 또 강해요. 네, 그렇죠. 그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과감하게 서울의 승리를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